안녕하십니까.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방송 참TV 참PD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 게 때문에 막 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내수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만 하고 생산만 하다가 유튜버도 해내, 뭐 무슨 캠핑도 해, 뭐 해, 이렇게 막 문화적으로 막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월요일에 나도 최고위원 코너를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잠을 자기가 힘들고 자꾸 깨어서 에어컨을 작동하는 게 버릇처럼 되었습니다. 사실 폭염보다 열대야보다 더 힘든 건 윤석열 정부 치하, 김건희 대통령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게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도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소소한 걷기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슈퍼위크 3주차에 전북 전당대회에서 한준호 후보가 21.27%로 1등을 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광주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27.77%로 1등을 했고, 전남에서도 21.68%로 1등을 해서 민영배 의원이 5위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순위는 김민석 후보가 1등이고 정봉주 후보가 2등이고 한준호 후보가 3등을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5등으로 올라서는 대이변이 일어났고요. 김병주 후보가 6위, 이현주 후보가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강세를 가진 강선우 후보는 8위로 내려앉았는데 갈수록 사표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순위 변화로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선거가 민주당 당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당원들은 90%를 넘길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경기도 지역, 일요일에는 대전 세종 지역 투표가 진행됩니다. 참TV는 경기도 지역 합동연설회를 라이브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만 취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월요일은 나도 최고위원 코너에 컨셉이 이렇다는 것만 체크해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참TV는 전당대회가 종료된 후 8월 말 정도에 참TV를 개편을 단행합니다. 참TV는 지난주 유튜버 파트너스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익 창출 정지를 받았고 항소 동영상을 제작하여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뒤 항소가 받아들여져 수익 창출 재개가 되었습니다. 참TV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유튜브 채널을 재점검하고 개편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낙선으로 유튜브의 필요성을 느꼈고 유튜브에 입문했습니다. 1년간 구글 환경과 동영상 촬영과 편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현재는 구독자 8,000명이고요. 수익도 발생했습니다. 다 구독자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컷. 유튜브를 생방송도 해보고 라이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OBS 프로그램으로 생방송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잡하게 컨트롤 해가면서 사진 올리고 자료 올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뭘 올리는 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적어도
아, 방송 관계자들이 한 서너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대본 쓰고 프롬프트 만들고 뭐 사진 찍어서 첨부하고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는 개편이 이루어지면 주로 이 말솜씨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변의 화면들은 참고로만 하고, 그러니까 뭐 팩트, 뭐 투표율 이런 거 정확한 데이터들은 끄끔끄끔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로 말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자료 첨부해주고 방송처럼 MBC 방송, 뭐 김어준 방송 이런 방송들처럼 머리 이렇게 자료 첨부하고 화면 내보내고 이런 거 와 해보니까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댓글창을 좀 크게 열고, 그 다음에 얼굴 화면 내보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의 뒷화면을 여기 뒤에 이제 뭐지, 이 파란색 천 요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뒷화면을 좀 이렇게 뭐 관련 화면으로 내놓고 이 주로 말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로 해도 가능한 대본을 쓰거나 메모들을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편 때까지 세트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죠. 예, 크로마키 천을 좀 더 크게 만들고 화면을 뒷배경을 다른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조명을 좀 다르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자체를 이 옆에 이거 전체 얼굴을 보여주니까 이쪽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동그랗게 할 때는 좀 안 보였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화면이 커지니까 뭐 메이크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정리들은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어서 지금 해야 됩니다. 뭐 빠르게는 뭐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뭐든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어준 진보 유튜버 김어준 선생님께서 유튜브 환경이, 그러니까 뭐 방송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전체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를 집중적으로 파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보기도 좀 힘들죠. 컨셉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월요일에 나도 최고위원인데 이건 뭐 무슨 맨날 깊게 파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취재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딱 헤드라인만 몇 개, 헤드라인 수준으로, 제목 수준에서 뭐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슈 되는 거 딱 한마디씩만 해야지. 그래야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뭐 정부가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건 뭐 이렇게 막 탐사하듯이 파니까 이거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취재는 많이 하되 이렇게 월요일 날은 뉴스 진행하듯이 간단하게, 어차피 이것도 연습 아니겠습니까?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의 코너를 해보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저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 뭐 얼굴을 작게 만들었다가 또 전체 화면을 내보냈다가 전체 화면을 내보내니까 이 뭐 외모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얼굴 화면이 좀 조명이 좀 안 좋으니까 조명도 좀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원래 빠른 편인데 천천히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만지면서 하려니까 엄청 느리게 돼요. 환장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걸 뭐 한 라이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녹화 방송도 해보니까 주로 말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려면 이 댓글창들이 좀 올라와서 순간순간적으로 댓글창 반응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뉴스 진행하는 컨셉으로 계속 진행하다가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 스타일대로 제가 하던 방식대로 편하게 얘기하는 방식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소리는 잘 들리죠? 제 입에서 여기까지 30cm 떨어졌는데 목소리는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는데 이제 OBS 프로그램에서 마이크 세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것도 뭐 최고는 아니지만 이제 뭐 다빈치 프로그램에서도, 다빈치 리저브 프로그램에서도 더빙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OBS 프로그램으로 소통하고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8월 말까지는 여기저기 취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가까운 게 이제 어제 한 거는 기본사회,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뭐 이재명 대표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뭐 완전히 이제 뭐 빠져들었다가 거의 뭐 종교인처럼 빠져들었다가 지금은 조금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세상이 뭘까? 그걸 저는 이재명의 생각, 철학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재명의 철학은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기본사회의 실현입니다. 기본사회의 실현인데, 그 기본사회의 실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도 있지만 원래 제가 이걸 뭐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상을 쫙 했어요. 인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인간이 어떻고,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뭐 이런 거, 종교가 어떻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이 기본사회가 이 시대 정신이 돼야 되고, 우리가 기본사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사회를 말하려고 했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한 뭐 5만 명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편집도 좀 하고 기획도 좀 하고 뭐 뭔가 좀 할 줄 알면,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 좀 하자, 그때 좀 하자, 뭔가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주최하고 파란고양이와 같이 주최한 그 기본사회 강연을 가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뭐 기본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참고로 저는 책을 잘 못 읽습니다. 책을 읽다가 지금도 뭐 TMI인데 막 말을 하다 보면 주저주저 넘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대본을 작성을 해봤는데 역시 정식 뉴스는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사회 강연과 그 실천 과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편집해 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건데, 기본사회 가리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뒤풀이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하시는 그 목차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고 기본사회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청강하시는 듣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기본사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방식은 그냥 쭉 이야기하듯이 할 겁니다. 우리 형한테 하듯이, 우리 친구한테 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동네 마을이 이런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현실, 우리 밀착형 현실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뭐 그전에는 이렇게 했고 그전에는 저렇게 했고 그전에는 이렇게 했다, 근데 뭐 정부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일상적으로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렇더라 요렇게 그렇게 제가 이제 좀 순서를 짜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면 이 뭐 사람들 보수나 나는 진보인데 나는 뭐 무조건 뭐 그 이재명은 무조건 빨갱이야 이렇게 이미 세뇌된 사람들은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표현, 뭐 민주당이라는 표현, 그 표현 하나로 벌써 애들은 그 사람들은 이직들은 거부를 해요.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나 민주당 싫어. 그거 하나만 따지고 세금 올릴 거니까 뭐 민주당 싫어. 뭐 이런 어떻게 딱 박혀있는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치가 진짜 복잡다단하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야 여러분들 이거 석유 개발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해놓고 그래놓고 저기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삼부토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데 막 휘말리고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우리 일반 친구들, 내 친구, 우리 형 이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저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상적인 걸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다운에서 올라가는 마치 민주당의 개혁이 전반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어떤 방식이 돼야 된다. 민주당 개혁도 저기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식으로 무언가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대부분이 뭐냐면 제 스스로에 대한 메모입니다. 어제도 뒷부리 하면서 이 당원들이 얘기들 그 누나들 그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예쁘지는 않지만 예쁘지는 않지만 멋있는 누나들 이 말에서 나오는 뇌가 섹시한 누나들 그 누나들이 말을 막 해요. 너무너무 내가 막 닭살이 돋고 막 감동이 와. 그래서 뭐 녹음기를 다 켜갖고 요거를 좀 메모했다가 내일 허락을 받고 뭐 쓰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좋은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또 녹음기를 켰는데 또 이게 안 되네. 그렇다고 휴대폰을 켜고 또 이렇게 녹음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초소형 이런 녹음기도 살까 고민 중인데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고 나서 누나들한테 이제 허락도 얻어야 되겠죠. 목소리만 좀 따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일반 사람들이 들을 얘기들이라 저는 그런 게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 하고 싶어 갖고 지금 막 1년 2년인데 드디어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찾았습니다. 독창적인 유튜브 컨텐츠. 이미 수익 창출이 됐다가 날라갔으니까 이제는 더 공부할 더 좀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만드는 연습은 더 힘들죠. 뭐 포토샵을 더 연구해 가지고 이 뭐 썸네일을 더 멋있게 만들고 웹잡을 더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막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카톡에다 올리고 이런 것들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같이 만드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게 되나 저런 게 되나 편집은 어떻게 하나 앞에도 달아보고 뒤에도 달아보고 다운도 받아보고 뭐 생중계 그 실시간으로 다운도 받아보고 막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잘 안 해보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로 막 다운받아서 옮기고 내리고 자르고 하나 만드는데 막 12시간씩 걸리고 자막도 막 24시간씩 달아보기도 하고 프로그램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그걸 2시간 만에 이제 끝내보기도 하고 진짜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분간 계속 이렇게 좀 천천히 가다가 8월 말경에 개편을 할 겁니다. 개편을 하면 막 코너별로 이런 코너를 몇 개를 만들어서 수다 떠는 방송, 얘기하는 방송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정해서 딱딱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슈퍼챗이나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앞으로 이제 좀 뭐가 되면 착착 올리고 후원도 해주시고요. 옛날에 공돌이가 차를 사서 그 사람들이 부가
부가 높아지니까. 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로 부가 좀 중산층이 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보수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자산가들이 되면서 점점 자기들 것만 챙기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놔두는 거죠.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노동조합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뭐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류가 그렇습니다. 인류가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계속 이렇게 중산층이 되고 커지고, 너무 이제 민주노총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민주노총이 만약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그렇게 차 사고 집 사고 이렇게 안 돼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시대는 뭡니까? 지금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민주주의 시대인데 워낙 그 중산층 소수의 독재들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잖아요. 뭐가 그래요? 기득권층이라 그러죠. 검찰, 대통령, 권력자들이 다 자기들 것만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이제 뭐 보수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수층들이 자기들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을 깎아준다 이러면은 자기가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깎아주니까 다 우리도 깎아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붙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푹 해서 이렇게 그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성향, 경제적 성향 뭐 이런 것도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밑으로는 뭘까요? 그 밑으로는 이제 지배받는 사람들이죠. 그 지배받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찍어 누릅니다. 찍어 누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짜부가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대출받고, 오늘도 뭐 대출 전화가 왔던데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뭔 소리냐면 뭐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서 경제가 막 좋아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고는 살잖아요. 일자리도 막 창출되고. 근데 지금 시대는요, 2020년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최고로 AI가 빠르고 로봇의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왜? 우리나라는 진짜 빨리빨리 시대 나라니까요. 유럽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도 할 수 있어도 안 한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답니다. 왜? 사람이 적응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나라 막 기계 대체를 최고로 빠를 겁니다. 시급이 올라가니까 시급 전체 인건비 다 계산해서 그 인건비보다 기계가 더 잘한다. 인건비 하나. 그러면 기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계를 파괴할 겁니까?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한국 경제만 뒤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 전 세계와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발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기계가 대체할 수밖에 없는 세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 나가고 빈곤화가 되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 보수나 기득권층들도 사회 보장,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막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복지라고 표현하죠. 유럽의 복지에 비해서 우리나라 복지 형편없지만, 또 보수들이 싫어하는 게, 기득권층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똑똑하게 해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똑똑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하다가, 저도 뭐 11시간 맡기도 하고 했는데 11시간 노동하다가 잠만 자고 출퇴근하고 활동할 시간도 없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신난다 이래가지고 주 5일 근무하면 막 토요일날 일요일 1년 내내 돌아다니고 놀고 막 신났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재밌었어요. 나라 너무너무 즐거웠죠. 나라가 막 엄청나게 흥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막 놀러가니까 캠핑 이런 거 막 올라가고 펫 이런 거 막 올라가고 유튜브 하겠다고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기계 만들고 뭐 만들고 통신 만들고 뭐 휴대폰 사고 막 이러면서 경제가 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뭐 머리가 나쁩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화가 역량이 막 올라가고 막
뭐라 그럴까요? BTS도 막 응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폭발해버린 거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데,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흥분했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각 그 분야별 곳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 4일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그 사람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문화적으로 또 외국에 나가서 막 여행 유튜브도 하고 외국에 또 수출기도 막 가고 한국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지를 못합니다. 국민성이 세계 1위 국민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쓸데없이 그 독재 몇 명의 뭐 이런 사람들 자기들 기득권층이다. 서울대 나왔으니까 우리끼리만 세금을 나눠 먹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많은 능력자들을 일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은 안 하고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싶어 하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그 개인 역량들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교육열 아닙니까? 그렇게 키워놓고 뭘 자유롭게 못하게 하면 뭔가 좀 그 사람들 능력 발휘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노동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막노동하고 뭐 이렇게 뭐 목수, 페인트, 도배, 설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요. 핑계죠. 우리 뭐 식구들, 우리 뭐 조카들, 걔들한테 내가 뭐 용돈 준 것도 없지만 걔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은 최소한은 민주주의 사회였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민주당과 그 다음에 어떤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당이 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뭐 맨날 자기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정치를 한다고 표현하기보다 세금을 나눠주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정치인은 세금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다. 그 세금들을 꼭 굳이 자세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참TV 참PD였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지금 50cm 이상 떨어졌네요. 나도 몰랐습니다. 자, 참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뭐 앞으로 여기다가 뭐 계좌번호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후원해주실 분들도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시 민주주의,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사회로, 그런 사회로 갈 겁니다.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